이러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끔찍하다 진짜. 저는 고등학생 레베카라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며 몇 년 사이 아시아 국가들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중학생 때 오케스트라 팀에 들어가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저희 언니가 첼로를 잘 다룰 줄 알고 이곳 미국에서 첼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도 같은 오케스트라에 입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가 연주하는 걸 많이 들어왔고 저도 음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무거운 첼로보다 가벼운 악기를 다뤄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플룻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실력을 열심히 가꾸어왔고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중학생 때는 언니가 참여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오디션을 봐서 당당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플룻 연주자가 귀하기도 해서 합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수준 높은 어른들과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죠.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플룻 교습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주 경험이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제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참여해왔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지만 나름대로 커리어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플룻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꿈이 있기는 했지만 중학생인 저에게는 다소 버거운 커리어 관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악기를 다루며 직업을 삼고 있는 언니가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 방식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공연이 있어도 강제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거라며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들도 해주었어요. 비록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아시아 국가였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라는 먼 나라에 가보게 되는 경험도 얻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도시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몇 번 공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곳에 가서 연주를 하고 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색다른 경험이고 다른 나라에 공연도 하고 구경도 하고 오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학교의 연주자로 공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석계를 내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언니도 교습소 문을 잠시 닫고 같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다들 기대가 컸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신나하고 설레하는 모습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공연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도착했고 저희 단원들을 열흘 내내 책임지고 운전을 해주실 버스기사님도 만났습니다. 자신을 따거라고 소개한 기사님에게 열흘 내내 따거라고 부르며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중국 동부 쪽을 쭉 훑어가며 공연도 하고 중국을 구경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따거라고 불러달라던 버스기사님과 저희 오케스트라 단장님과 계속해서 마찰이 생겼던 것이죠. 다툼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먼 이동거리에 버스를 많이 타야 했고 이동거리나 이동시간, 지리적인 것들은 저희는 잘 모르고 중국인 버스기사님이 말해주는 대로 이동동선을 짜고 출발 시간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매번 늘 너무나 빠듯하게 공연 시간에 맞춰 겨우 도착하거나 늦을 뻔한 적이 두세 번 반복되었어요. 단장님은 미리 가서 세팅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단원들도 관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합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공연 한두 시간 전에 꼭 도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으나 그 중국인 기사님은 알겠다고만 하고 늘 빠듯하게 공연장에 도착을 하도록 출발 시간을 정하고 운전도 너무 여유 있게 하더군요. 한 번은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억지로 휴게소에 들르더니 몰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단원들이 모두 애가 탔던 상황인데 혼자만 여유 있게 그러고 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 일로 단장님과 중국인 기사님 따거와 굉장히 크게 싸우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중국인 기사님의 이와 같이 몰상식한 행동에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보통 중국인 가이드 한 명을 끼고 기사님과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국인 가이드 한 명을 끼고 운행을 하면 기사님에게 별도로 팁을 받아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단독으로 버스만 빌리고 별도의 팁을 주지 않았으니 기사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받을 수 있는 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북이 운행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눈치 없게 저희는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고요. 일반적인 우리들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인데 뭐 그렇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요. 결국에 단장님은 버스기사 따거에게 $300를 따로 쥐어주며
이런 행태는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따거는 잘 웃고 친절하고 여유 있게 저희를 데려다 주는 등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단원들도 매일같이 단장님과 따거의 기싸움과 말싸움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고요. 연주회보다 매일 긴장감 속에 이동해야 하는 버스 안에서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았을 만큼 그렇게 중국의 연주 투어는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음악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뒤로 저는 기존에 참석하던 성인 오케스트라에서 탈퇴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학교의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연주 투어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평탄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단체로 한국에 가서 공연도 보고 공연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합창단만요. 저 빼고 모든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공짜로 여행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저도 그렇게 순수하게 다른 나라에 놀러 가는 것이라면 기뻐했겠지만 해외에서, 그것도 중국에서 공연을 다녔던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더군요. 오히려 걱정만 되었을 뿐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 가기 싫어도 어쩌겠나요. 오히려 이런 경력 하나를 자기소개서에 한 개 더 적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죠. 이미 중학생 때부터 언니에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터라 이번 한국행동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신나서 실컷 떠드느라 승무원한테 제지를 당할 만큼 친구들은 신났어요. 저 혼자 저기압이었죠. 한국에 와서 역시나 대형버스 한 대가 저희 합창단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나쁜 기억 때문에 가장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이어폰을 크게 들어놓고 눈을 감고 다녔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어디 아프냐며 묻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냥 단순한 나쁜 기억 때문에 생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장황하잖아요.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고 대충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터집니다. 첫 공연부터 조금 늦어버린 거예요.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었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해외 공연은 이래서 가는 게 아니야. 관객들도 분명히 우리를 야유할 것이고 중국에서처럼 우리가 입장하면 오히려 큰 소리 지르고 공연장 밖을 나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잖아. 중학생 때 중국 공연을 갔다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관객들 앞에서 세팅을 20분 동안 해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거든요. 근데 이번 한국에서는 공연에 늦었습니다. 더 최악이었죠. 관객들이 저희한테 물병이나 던지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생각만 있었을 뿐입니다. 관객들보다 늦게 저희는 공연장에 도착했고 저는 관객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례가 되었지만 관객들 앞에서 세팅을 또 20분 정도 해야 했어요. 그동안 한국인 사회자가 관객들과 이것저것 대화하며 관객들을 웃기기도 하고 관객들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도 예민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연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세팅할 때랑 연주하는 동안에 관객들이 소리를 치거나 물병을 던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연주가 마무리되고 저희 합창단은 관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관객들의 놀라운 행동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저희가 늦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립박수를 해주었습니다. 멋진 연주로 보답을 받았다는 관객들의 환호였습니다. 사실 저희 합창단의 연주는 엉망이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고 정말 예민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는 바람에 누가 들어도 최악의 연주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람 문화가 너무나 멋지고 좋았습니다. 선진국 국민의 시민의식 그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연 후 출구 쪽에 서서 관람객들과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관람객들이 저희에게 야유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님을 대동하고 저희 학교 선생님은 수많은 관람객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관람객 한 분 한 분에게 사과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많은 관람객들과 대화를 하더니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며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관람객들은 공연에 늦게 도착하는 합창단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맞지만 아주 멀리서 온 합창단이고 그리고 교통사정으로 저희가 늦게 온 것이 저희 합창단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연장에 도착해서 예민한 표정으로 세팅을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쫓기듯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쓰럽게 저희를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빼앗겼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관람을 왔던 공연장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그게 더 손해 아니겠냐며 좋은 날에 서로 기분 좋게 생각해주는 게 미덕이라며 말이죠. 공연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온갖 야유와 비난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관람객들이었다면 항의의 표시로 온갖 조롱을 해댔을 게 뻔한데 한국에서는 그러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공연을 즐겁게 감상해 주었고 때문에 기념 촬영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그 뒤로 몇 차례 공연에서도 관람객들에게 늘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다니는 버스 기사님도 곤조를 부리거나 노골적으로 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받아도 되는 건지 난처해하는 표정이셨고요. 그리고 기사님은 그 팁을 자신이 다 가지지 않고 저희에게 음료수를 대접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놀랐던 점이죠. 미국에서는 팁을 주는 게 당연하고 그 받은 팁을 자신의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기사님은 그 팁을 다시 저희한테 베풀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요즘 한국이 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지 알 수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국 공연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나 기분만큼은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가수들이 해외 공연이 힘들어도 한국에만 다녀오면 에너지가 충전되어 온다는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좋은 기억을 남겨준 한국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